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면서 하루에만 20%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기록적인 날인데요. 수익분을 한 엄청 이틀간에 다 토해낸 그런 느낌이고요.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암흑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침체 얘기가 시장에서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더 급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너무 이게 좀 오바스럽게 내려가긴 했는데 어차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좀 심하긴 합니다. 이거가 과연 과매도 된 건지 앞으로의 오픈도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나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가가 움직였고요. 금리 인하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지금 투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시점이고요. 제가 판단한 거랑 두 개 다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게 과연 오픈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의 이제 희망회로는 의미 없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서 팔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지켜볼 예정이긴 하지만 실망감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마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공매도 세력 외에도 이 부동산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좀 암울한 생각마저 들고요. 일단 올해까지 좀 끌고 갈 생각은 있는데 침체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또 대선이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이 침체기를 맞이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또 예측하는 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이틀 연속 예측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너무 마이너스라 파는 건 의미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5불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불 이상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상황을 봐서는 일단 오픈도어가 흑자로 전환을 해도 시장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는 안 생길 것 같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점점 예측이 어긋나면서부터 이제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뭐 한 달 앞으로 온 것 같긴 해서 일단은 한 달 정도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가이던스는 지금 2분기 실적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온 가이던스도 뭐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동산 쪽으로는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쯤에 종목을 갈아탔는데 이게 결국에는 엇박자가 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1년 반 동안 아무런 수익 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그때 좀 더 넓은 견해가 있었다면 이 종목을 안 갈아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좀 후회스럽다. 종목을 왜 갈아탔을까? 좋은 TQQQ라는 종목과 나스닥이라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오픈도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1년 반 동안에 이런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거의 세월이 한 5년 이상 흘러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마냥 엄청 힘들었는데,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오픈도어를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고요. 반등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 예측마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다음날 반등을 할 수 있고 몇 달 뒤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지치지 않았나. 거의 바닥, 심리상 거의 바닥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쉽게 팔 것 같진 않지만 심리상 어쨌든 바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감정이 좀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포기를 하면 어쨌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분기 이상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 투자를 종료해 버리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반성의 시간과 자숙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식 투자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픈도어 주식을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이 목표 주가를 맞추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댓글 먼저 볼게요. 제가 기분이 이렇게 막 텐션이 막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일단은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도쿠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4년 2분기 어닝콜 직접 보고 들으면서 분석해 봤고 마지막에 제 주석도 달았다 라는 의견이고, 이 블로그 주소인가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오늘 2차 매수 들어갔다고 합니다. 42,000주고요. 현재 단가가 1.89라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의 낮은 가격이면 아직은 멘탈이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단하네요. 2년째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요. 계속 떨어지도록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폭락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지수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마음이 판박이네요. 이게 좀 오만했다. 이 오픈도어 투자가 결국 오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다른 소형주들이 튈 때 전혀 수혜도 못 받고 지금은 거의 1타 쌍피로 얻어 터진 이 상황에서 좀 멘탈도 나가고 주식 계좌도 반토막 이상 날 일보 직전이잖아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요 상황을 좀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매도 버튼에 막 손이 올라갈 정도로 마지막 고비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 그래도 플러스일 때 파는 게 낫지 않나. 너무 힘들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마이너스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더 참아볼 생각이고요. 마음은 좀 비슷하네요. 참 지수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어제 고민하던 내용인데 왜 지수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답이 어제 나왔는데 이게 훨씬 힘드네요. 기업 투자가 훨씬 힘들다. 지수 투자보다 한 5배, 6배, 10배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주가의 움직임도 전혀 예측도 안 되고 좀 지수 투자를 너무 심심하게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그래 오픈도어가 그런진 몰라도 쉽지 않은 투자다.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수 투자가 얼마나 기업 투자보다 훨씬 나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세네. 멘붕 왔겠다. 저 멘붕 왔어요. 엄청 멘붕 왔는데 지금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금리 인하까지 기다려 봅시다.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기다려 보고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이너스 50%가 되든 지금 상황하고 별반 나아지진 않을 거란 생각은 하지만 더 떨어진다고 해서 이 멘붕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일단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어제 장마감 전에 200주 샀지만 사고 난 후에 장마감은 더 떨어졌네. 다들 힘들겠지만 기운 내시기. 이게 타이밍이 쉽지 않아요. 장중에도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더 떨어질 줄 몰랐죠. 실적 발표 후에. 롤링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떨어질 때 보면은 또 레드핀이나 뭐 진로우 이런 주가랑은 또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 또 배가 아파요. 좀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고 지금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고요. 어닝콜 이후 하락한 주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해줬네요. 기대치 하회,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0.13, 예상치 0.11보다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수익 감소. 회사의 매출 분기가 15억 달러로 예상치 14.7억 달러의 소폭 상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 최근에 주택 시장이 갑자기 둔화가 돼버렸죠.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의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거래량 감소와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오픈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팔지를 않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마저 팔면은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기관들이 그렇게 좀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는 좀 떠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나아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앞으로 1, 2년, 3, 4년 사이에 그렇게 막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예측이 되는데요. 좀 부정적인 의견에 좀 더 오늘 주가 반응이 좀 한 것 같고 심각합니다. 네. 경기 침체. 네. 너무 시원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 9%에서 천주 샀는데 마이너스 18%. 그 돈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본의 아니게 초장기 투자가 될 것 같다. 오픈도 임대주택 사업 부분을 따로 분사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기존에 기관 투자자용 플랫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오픈 익스체인지라는 뭐 그게 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그게 따로 떨어지면서 이름을 바꾸고 코슬라에서 뭐 투자하는 걸로 나오는데, 뭐 다른 뭐 회사가 하나 더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오픈도어랑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거랑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P 산업의 그 아이바인과는 좀 별로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다고 떨어지고 내리면 경기 침체 올까봐 떨어지고, 네, 요런 분위기. 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진 몰랐죠. 네, 좀 빨리 왔고 예상보다 시장 분위기가 경기 침체가 갑자기 경기 지표 몇 개 나오고 나서 이런 분위기를 바뀐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저랑 똑같습니다. 오픈도어가 어느 정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반대로 움직인 이 상황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랑 또 같은 의견인데요. 여기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 같은 상황이고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택 시장 자체가. 네. 망했네요. 네, 망했습니다. 실적도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전분기 대비 괜찮다고 했는데 좀 떨어졌네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나봐요. 이 주식 너무 어렵습니다. 기분 좀 가라앉히고 어닝스콜 나오면 차분히 들어보고 싶다. 한강물 온도나 체크해보러 갈까 보다. 저랑 똑같네요. 네. 이게 지금 와이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네. 여태까지 1년 반 이상 기다려온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고요. 침체가 올 거라는 막 얘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게 단기간 이어질 것 같다. 한 달 이상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8달러 웃기다라고 합니다. 전쟁난 수준 아닌가. 머리가 뜨거운 밤이네.
이 상황에서 네, 많이 모으셨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합니다. 네. 공포 중에 찐 공포죠. 조졌다고 합니다. 끝났네. 잘 되길 바랍니다. 가이던스. 네. 여기 또 실망감이 오지 않았나. 일단은 이렇게 결과는 1.8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프리장에서 급락을 했다. 망한 상황입니다. 망한 상황이고,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한 다음 실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3개월간 또 암울한 시간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내내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1년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횡보가 이어질 것 같고 1달러 근처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횡보 기간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측이 조금 섣불렀죠? 네, 인정합니다. 네, 이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주가 창이나 이제 방송할 의지마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몇 개 좀 보면은 지금 캐릴러가 얘기한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우리는 2분기 실적과 모든 고객이 주택 판매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룬 진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가가 폭망했는데 자랑스럽죠.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폭망했어요. 매출 기여 마진 조정, 에비타는 지침의 상한선을 초과했다. 인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년 대비 거의 80% 성장했다. 이게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주가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현타가 많이 왔고요. 예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매출도 다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상황이 좀 현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업계를 선도하는 판매자 NPS를 제공하고 제품 제공을 확대하고 플랫폼을 전반에 걸쳐 구조적 효율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회사의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분기 후반에 우리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둔화를 나타내는 신호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요때 조금 힘들었나봐요. 갑자기 추가적인 둔화가 온 것 같고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 마진 위험을 적절히 균형 잡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주택 주기는 결국 회복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업에서 하고 있는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2003년에 비해 올해 인수를 늘리고 주정된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주기는 결국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엔 올라간다. 결국엔 올라가지만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타가 오는 거는 주가랑 너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라고는 이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수치들은 한번 보고요. 주요 하이라이트라고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걸 선호를 해요. 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전분기 대비 요 바로 전것만 보면은 좀 매출 수익도 좀 올라가고 매출 올라가고 이익도 좀 올라갔죠. 많이 팔수록 이득이 증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올랐고 마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손실 이게 손실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주택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수 50개 동일하고요. 판매된 주택수가 저번 분기 대비 2,000개를 더 팔았네요. 1,000개를 더 팔았네요. 1,000개를. 그리고 구매한 주택도 1,300개 정도 더 많이 샀습니다. 재고 주택도 훨씬 많아진 상태죠. 1,000개 정도. 1,000개? 조금 안 되네. 한 700개 정도 더 많아졌고요. 저번 분기 대비. 재고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20일 이상 지금 120일 이상 돼 있는 게 14%라고 합니다. 이 비중을 좀 잘 안 팔리니까 이걸 빨리 줄여야 되긴 할 것 같네요. 기여 이익은 95라고 해서 저번 분기 대비 좀 많이 올랐고요. 공원 이익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에비타도 손실폭을 확 줄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분명히 주가가 반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반응이 탐탁지가 않아서 안타깝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좀 손실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표로 보여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판매된 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재고떨이로 한 시점 이후 지금 2023년 9월 이후로부터 쭉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것도 보면은 쭉 내려서 운영 비용 같은 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좀 손실까지 다 기록을 하는 게 빼면은 92달러 이게 100만 단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만 달러 단위고요. 주가가 주식 자체가 증가를 했는데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손실폭을 줄였다. 여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전혀 반대죠. 다음 분기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이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금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고요. 누적 적자가 이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잘 될지 안 될지 의구심이 좀 들고 있긴 하는 상황이죠. 현금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어디서 줄었냐면 여기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부동산 재고에서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량이 점점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듯이 ATM이라고 해서 공모주가 발행이 되면서 현금량이 올라가긴 하더라도 주식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단점이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첩첩산중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의 지금 투자는 거의 망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투자는 거의 망했다. 지금 마이너스 한 16%인데도 이미 분위기가 망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계좌 상황이 마이너스 16%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는 망했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날이고요. 이게 쉽사리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방송을 좀 줄이고 자숙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반등을 할 때 다시 찾아뵈야지 목소리도 좀 텐션도 좀 올라가고 기분도 좋게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안 팔면 다행이다. 지금 원금이라도 좀 보존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서 잘 버텨야 되는데 1.68 저점 전저점이죠. 거기를 돌파하고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너무 안 좋고요. 거의 1달러 근처까지 갈 것 같으니 단단히 마음을 잡고 지금 반토막 지금 제 평단에서 반토막까지 갈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일단은 수익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플러스 1억을 받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1억까지는 제가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 못해도 플러스 1억은 먹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10달러입니다. 10달러까지 좀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좀 실망이 크다. 다음 분기도 실망이 큰 걸로 나왔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암울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에 다시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금리가 몇 차례 더 인하가 되고 시장이 조금 반등을 좀 하는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 침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제 예측대로 다음 시나리오대로 다시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 이제는 그래요. 남들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남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 심리상 지수 투자가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푼도가 얼마나 더 성과를 낼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익절을 하고 다시 지수 투자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개별 기업에 좀 지치지 않았나. 이 시장과 기업 간의 그 계리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심하다.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줄일 생각이 없다. 엄청나게 시장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는 거의 회생이 불가할 만큼의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이 계속 기록돼서 나중에 뭐 1년 뒤에 이런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제 감정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겨봤고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네, 오픈도어에 크게 물리지 않았다면 저는 갈아타길 추천드립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저는 갖고 가지만 다른 분은 살아야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게 원래는 좀 어닝콜도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의 희망회로 막 열심히 돌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제는 그냥 요약본만 봐도 대충 알겠다.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부는 그냥 여기까지. 추적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금리나 반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주가 움직임 보고 나중에 이제 크게 한번 뛸 때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텐션 좀 업하고 와야지. 이렇게 영상 찍으면은 같이 투자하는 분들도 다 힘 매가리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좋은 기분으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존버하십시오. 네. 존버할 분들은 존버해야죠. 오늘은 투자를 이어가지만 실망감이 엄청났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고요. 오늘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겼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지수가 정답이다 라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위안이라고 하면은 인텔도 그만큼 떨어졌고요. 네. 반도체 지수죠. 3배 레버리지도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게 위안입니다. 네, 마지막 위안이고요. 다음 분기 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주말이 다가오는데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